안녕하십니까. LCT 육주 육진이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시대별 가족 특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의 개념과 이론,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 1950년 한국전쟁, 1970년 산업화 시대, 1998년 IMF 외환위기, 마지막으로 다원화 사회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하나의 사회적인 단위이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가리키는 가족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머독의 정의에 의하면 가족이란 주거를 같이 하고 경제적 협동과 자녀의 생산으로 특징지어지는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족이란 가족에서의 혈연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확장을 포함하는 특히 혈연 관계의 의미가 강합니다. 또 무제한적인 확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범위가 제한됩니다. 수면과 출산 등 생물학적인 제한이 가해지기도 하며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가족 구성이 가능합니다.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조선의 가부장적인 제도와 여성의 지위가 낮고 하대받으며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밭일을 시키거나 여성들만 집안일을 하는 등 조선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에 맞서 반일운동을 하다가 잡혀가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일제강점기의 중후반으로 갈수록 여성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중반에는 가부장제를 제외한 구질서의 붕괴가 일어나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이 확산되며 이혼을 하는 남녀가 많아져 갈라서게 되는 가족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혈족 중심 사회이기에 혈연 관계가 없는 남편과 아내는 이혼을 하게 되면 남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아버지와 자식은 피를 나눈 혈연 관계이기에 함부로 버리지 않는 부자관계 중심 사회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의 후반에는 나라가 망하고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이른바 국가총동원령을 내려 한국인의 노동력이 착취되었고 학도지원병, 징병제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가족의 형태인 가부장 제도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같은 젊은 남성들이 전쟁에 끌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의 대부분의 가족은 어머니와 남겨진 어린 자식들의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950년에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고착화된 분단은 이 땅에 이산가족을 낳는 새로운 악조건이 되었습니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 되었고 혈육을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남한과 북한을 합쳐서 약 300만 명 가까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인명피해가 많아 당시 전쟁으로 가족, 이웃, 친지, 친척을 잃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산가족과 피난민 가족 형태가 나타납니다. 2006년에 개봉했던 영화 잘 살아보세를 아시나요? 1970년대의 사회 배경과 가족 형태의 축소의 이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화 내에서 1960년대부터 실시된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은 실제 1962년 최초로 산하 제한 정책이 담긴 가족 계획을 의미합니다. 특히 1970년에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는 출산율을 점차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입니다. 이것이 1970년도 가족 형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형태가 대가족에서 점차 핵가족으로 변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화로 인해 시골의 가족들이 사회 경제에 맞추어 도시로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화에 따라 사회 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1970년대 이후의 노동력 해외 진출과 1980년대의 지방 산업 활성화로 인해 비동거 부부 가족의 출현도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전통 가족은 부부가 노부부를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확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확대 가족은 1970년대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급격하게 서구 형태의 핵가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구조가 바뀌며 대도시의 인구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이후의 사회 변동은 우리 사회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의 변화는 가족 전체와 가족 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새로운 가족 문화를 낳는 한편 가족 기능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핵가족제에서는 부부는 가족의 중심이 됩니다. 확대 가족에 비해 구성원의 개성과 창의력이 존중됐고 여성의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반면 이혼율이 높아져 자녀 양육이나 노인 부양이 사회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가부장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인 특유의 끈끈한 정과 유교적인 가치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가족 공동체의 위기는 곧 가시화할 대량 실업 사태에서 시작됩니다. 가정 불화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끈끈했던 가족 간의 결속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전통적 가족의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퇴색해가는 추세로 변해갑니다. 또한 IMF 이후 경제 위기는 가계소득 감소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현상이 나타나며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위기감이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 시작되어 2000년대에 본격화된 한국 가족의 변화는 바로 이전 시기 구축된 정상가족의 모델이 전방위적으로 균열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 출산율과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이혼율, 2인 생계부양 가구의 증가, 한부모 가족의 증가, 독신 가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의 정상성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현상들이 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원화 사회란 개인의 개성이나 능력을 존중하며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원칙이나 가치관, 목적 따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 관계만을 말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가족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족, 핵가족 등 여러 가족이 존재합니다. 핵가족은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최근 다원화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족 중에서 딩크족이 있는데 딩크족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은 부부를 일컫습니다. 2017년도 기준 신혼부부 중에서 아이를 낳지 않은 딩크족은 35%에 달하지만 맞벌이 부부 중에서 딩크족은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육진이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